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롯데건설 무너졌다. 12만 채 연쇄부도 아수라장. 롯데건설이 은행과 증권사 8곳 지원하에 2.3조 원 펀드를 조성했지만 본 PF와 미분양 문제 위기로 위험한 지경에 몰렸습니다. GS건설은 일단 영업정지는 노면했지만 10년 만에 영업손실이 큰 폭으로 발생하는 등 부도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건설사들을 포함해서 이미 워크아웃이 태영, 신세계, 동부, 고롱, 현대 등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시장이 더욱 악화되자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롯데건설 무너졌다. 12마치 연쇄부도 아수라장. 지금 롯데타워 꼭대기에 이렇게 내몰려 있네요, 회장이. 자, 롯데건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일까요? 먼저 롯데건설 PF 우발 채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온 적도 있는데, 롯데건설이 자구책을 마련했었죠. 유동성 확보입니다. 상당히 효과를 볼 것으로 우선은 예상이 되는데, 자, 은행하고 증권 8곳에서 PF 지원. 자, 2조 3천억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적은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목 잡은 우발 채무. 근데 유동성 위기에서 일단 탈출한다라고 생각이 좀 됐어요. 왜냐? 엄청난 무려 2조 3천억의 펀드를 조성을 했으니까. 그런데 롯데그룹 계열사 후순위 여기서도 7천억까지 책임을 지겠다. 한마디로 롯데 위기에 지금 계열사들까지 발벗고 나섰고 은행 증권 8곳이 도와준다 해서 안심을 했었어요. 문제는 우발 채무가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심각하다는 거고. 자, 분양 성적, 본 PF 전환 등 이 부분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요. 분양이 지금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또 본 PF 전환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유동성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올해 만기 우발 채무가 무려 4조 원이나 돼. 더 많네요. 자, 2조 3천억보다. 그리고 위험한 것도 3조 3천억이나 돼요. 우발 채무가 특히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면 좀 나은데 광역시, 지방 여기에 50% 이상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게 미분양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펀드 조성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증권이 오죽하면 4조 9,700억 PF 우발 채무 때문에 롯데는 심각하다. 착공 비중 높고 분양 경기가 계속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심각하다. 재무 부담이 급증하고 미분양, 특히 지방의 우발 채무가 많아서 심각하다. 이렇게 롯데만 콕 집어서 분석을 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러 건설사들이 나오죠. 주요 건설사 자기 자본 대비 PF 비율. 태영건설 다음에 롯데건설이에요. 지금 212.7. 와, 태영이 324.7.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PF 및 분양 리스크. 위로 올라갈수록 PF 위험성이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양 위험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일단 롯데건설은 태영건설과 함께 나란히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코롱도 보이고 동부도 보이고. 자, 이제 GS건설까지도 지금 말썽이에요. 우죽순 지금 건설사들이 여기저기 지금 다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봤죠. GS건설 10년 만에 영업손실. 올해 전망은 어떨까? 무엇보다도 GS건설이 부실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PF 우발 채무 3.2조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자기 자본 4.5조의 약 70%. 순차입금은 2.6조고 부채 비율은 250.3%. 결국 33.9%나 크게 증가한 액수죠. 매출은 3.3조. 여기에 마이너스 14.4%로 줄어들었고, 이익도 자 372억 마이너스 66.8%. 이제는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봤죠. 검담 분기로 인한 영업 정지인데 1차 단기적으로 지금 풀린 거예요. 영업 정지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발표에서 영업 정지 일단은 잠시 보류,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분기 제시공에 5,500억 들어가고 분기 누락 영업정지 8개월 맞았는데 아마 상당 부분은 진행이 될 거예요. 일시 집행정지만 된 거지. 신용등급 하향, 재무안정성 우려, 행정처분 아주 산 넘어 산. GS건설도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분양 전망도 암울하죠. 24년 분양 1.9만 가구, 미착공, 미분양 우려. 그 다음에 송도자이 6천억 PF 조건으로 100% 미분양을 인수하겠다. 본인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인수하겠다는 조건으로 분양을 한답니까?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 그 다음에 광명 12구역 재개발, 이런 굵직굵직한 분양 전망도 지금 암울해요. 이제 보시면 GS건설 빨간불 언제 바뀌나? 영업적자 지금 상당히 흑자가 많았었죠. 이렇게 많았다가 밑에 보시니까 이제 적자 마이너스 2.9로 확 줄어들었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그나마 무난해요. 그런데 영업이익, 이 주황색 보세요.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어요. 오히려 적자 폭이 지금 이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건설사, 대형 건설사들은요, KB금융이 지금 대형 건설사의 그 유동성을 공부하고 있는데 6천억 수혈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재정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에요. GS건설 보세요. 국민은행이 3,100억, 신한은행이 1,500억 차입을 해줬고,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안 해주려고 해요. GS건설. 건설사 하면 돈을 뜯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롯데건설 2조 3천억 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PF 유동화증권 매입 펀드를 조성했는데 이미 이거를 능가하고 있죠. 우발채무가. 신세계건설 레드 사업 매각으로 1,820억 원을 마련했는데 택도 없습니다. 이거 갖고는. 지금 왜냐면 앞으로 분양한 것들이 미분양이 계속 진행된다는 게 문제고 본 PF로 넘어갔을 때 그것은 아직 지금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KCC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한번 숨을 돌려서 다른 얘기도 보자고요.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2024년 부동산 전망, 집값 오를까? 떨어질까? 지금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상승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자, 부동산 PF, 건설사, 은행. 지금 건설사, 은행이 부도가 나버리면요, 이건 이제 경제위기, 금융위기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이러면 하락이 문제가 아니죠. 다만 이게 연쇄부도에서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까지 갈 가능성은 아직도 예전에는 이제 10%라면 지금은 한 20% 정도 좀 올라간 상황이죠. 무조건 뭐 부도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건설사나 은행은 당장 부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걸 말합니다. 대출 제한 본격화. 지금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여러분들 대출 금액이 확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대출 제한이 본격화되는 마당에 집값이 뛰겠느냐? 상반기 고금 유지. 당장 지금 3월 달부터 금리가 내려갈 것처럼 말을 했는데 이제 상반기까지 왔어요. 심지어는 금리 인상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주요 지표 하락, 매매 심리도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품. 자,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데다가 심리적인 요인, 이것도 최저다. 아주 안 좋다. 해외에서는 전쟁, 원유, 기타 등등 불안한 요인이 많다. 그래서 총선 특히 이후에 본격적인 하락이 이어질 것이고 4월 위기설이 나오듯이 총선 이후에 PF 문제로 인한 건설사 은행 부도가 터질 것이다. 자, 상승. 기준금리 인하 틀림없이 이제 뭐 하반기에 인하를 하든 6월 달에 하든 2번에서 4번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뛴다. 두 번째, 정부 규제 완화 부양책. 지금 어제도 봐라. 군사 보호구역도 풀고 그린벨트 풀고 뭐 세제 모든 것들 다 지금 풀고 있다. 정부 규제 완화 심지어는 부양책까지 쓰고 있다. 대출금리 급격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 사실상 금리 인하만 하반기 때 할 뿐이지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낮아져서 주택 수요 자극을 할 수가 있다. 주요 지표 회복, 매매하고 거래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저번 달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다. 자, 위험자산 급등 잘 봐라. 자, 지금 부동산
우리나라만 지금 정체지 웬만한 미국, 캐나다, 호주 지금 날아가고 있다. 주식도 우리나라만 지금 바닥인데 지금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결국 주가도 많이 뛸 것이다. 가상화폐 이미 2배 이상 폭등했죠. 자, 분양가 올라가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건설사가 힘들다 보니까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물량도 부족한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자, 그럴싸하네요.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자, 이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겠죠. 자, 4월 총선 이후 건설사 줄도산 이어진다. 위기의 건설사, 고금리 자재비, 껑충, 줄도산 우려도. 이 줄도산이란 말이요, 요즘 이제 하나의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어요. 특히 건설사 측면에서. 자, 23년에 부도났던 곳이 무려 21곳입니다. 역대 최대죠. 자, 2023년 부도 건설사 21곳. 4년 만에 72곳. 정말 부도가 많이 났네요. 4년 동안 72곳이고 특히 작년에는 21곳으로 압도적이었네요. 종합건설사 폐업이 366곳, 71%나 급증을 했고 전문건설사도 폐업이 1729곳, 21%나 급증해서 이만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부도위기 건설사들은 이제 태영건설, 롯데건설, 코롱건설, 우발채무라든가 기타 등등 상당히 지금 심각하죠. 우발채무가 뭐 3.4, 4.9, 6천억 놀랍습니다. 부동산 PF 위기. 자, 부동산 PF 대출 134.3조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연체율은 2.42%, 은행권만 이래요. 연체율이. 비은행권까지 포함시킨다면요, 이거 천문학적이에요. 뭐 증권사, 보험사 하게 되면. 건설사 위기, 부도가 12곳이고 폐업 2712곳 공포. 자, PF 익스포저 130조, 우발채무. 이 우발채무 때문에 건설사 부도가 바로 나는 거예요. 당장 돈을 못 갚으니까. 그렇다면 6개 대형 건설사, 지금 이 중에서 뭔가는 지금 사단이 날 것 같은데, 자, 먼저 1위 태영은 경영위기에 지금 몰려 있어요. 지금 태영이 워크아웃 신청했다고 해서 졸업한다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제일 위험한 건 맞아요. SBS에서 지금 지급보증, 지금 그룹으로 확대될 위험에 처했어요. 태영을 포기할 거냐 말 거냐의 기로에 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위 롯데건설 우발채무, 본 PF 미분양, 지방에 밀집돼 있죠. 그래서 본 PF하고 이 미분양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아무리 펀드 조성을 했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두 번째로 위험하잖아요. 지금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현대건설 채무. 자체로만 본다면 현대건설이 상당히 위험한데 이제 계열사 부분들이 짱짱하니까 우발 24조나 되고 부채 12조, 아주 몸집 자체도 크죠. 네 번째 위험한 것이 GS건설입니다. 자금 압박이 심각해요. 특히 GS건설은 자금이 문제예요. 영업도 적자나고 있고. 자, 지금 한숨 돌렸다고 했어요. 조금. 지금 영업 정지는 일시적으로 지금 보류. 자, 자금 조달. 그 다음에 5위 신세계는 재무 부담이 문제입니다. 미분양, 특히 미분양이 많고 사업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자, 동부건설, 용지대금, 영종도라든가 검단, 토지 잔금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 기타 전체적으로 분양 문제도 지금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느 하나라도 사단이 나면 문제가 되겠죠. 자, 부동산 폭락의 요인은 그래도 6가지나 돼요. 아까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의 저 양쪽을 다 봤지만 우선은 PF 대출 문제, 건설사 은행 부실이 아주 이게 경제 위기로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자, 분양시장 침체, 경쟁률, 계약률이 지금 급감하고 있죠. 경쟁률이 셌다가도 계약률 거의 미계약, 경쟁률 자체가 미약해가지고 미분양이 넘쳐나거나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 아파트 값은 하락,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마이너스예요. 자, DSR 대출 제한,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의 금액 이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데 매수 대기자들한테 상당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수요가 감소되겠죠. 주요 지표 하락, 거래, 시세, 분양, 경매. 자, 이 4가지 모든 요인이 다 안 좋아요.
고금리 장기화, 고금리가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금리 인하가 사실상 하반기로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건설사가 이렇게 여러 곳들이 여기에 보시는 아주 회오리 바람처럼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과연 어느 곳이 먼저 터질까요? 집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의 전망은 늘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건설사와 은행이 송두리째 위험한 상황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